이건 이제 내란 특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절 예자에다가 이룰성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김예성, 예의 범절할 때 예자에다가 이룰성 할 때의 성 발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가 48살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김건희 씨 쪽 집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씨하고도 오랫동안 이런저런 뭐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몹쓸 짓에 같이 연루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김건희 여사하고도 뭐 친분을 맺어서 그것도 아주 깊은 친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남녀관계 이런 쪽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서로 그냥 알고 지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 내막을 서로 깊숙하게 알게 되는 정도. 원래 김예성이라는 사람은 2010년 그 김건희 여사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동기생입니다. 우리나라 각 대학에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 이른바 대학원 코스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서 사회에서 꽤 덕망 있고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클래스룸을 형성을 하고 그분들을 이제 뭐 몇 학기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수료증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동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맺어진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대학원에 다니면서 그 교수로부터 강사로부터 배우는 내용도 있지만 동기생들끼리 새로운 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 다니는 이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15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김예성이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인 2012년 이 김예성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실소유주인 전시기획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가 됩니다. 예삿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감사를 3년 동안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주주였던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 원래 이름은 비마이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 이름은 IMS 모빌리티라는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꿔줬는데 렌터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184억 투자를 받는데 그것의 딱 절반액인 92억 이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서 대기업 등에게 투자받은 184억 원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92억 원이 비정상적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다.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48살 이 사람이 설립에 관여했고 대주주였던 업체다. IMS 모빌리티는 2023년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92억 원을 집행을 했다. 그런데 IMS 모빌리티는 2023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이듬해입니다. 재작년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30억 원, HS 효성에서 35억 원, 한국증권금융에서 50억 원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그중 절반에 해당되는 92억 원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외주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됐다. 외주 용역 내용이 뭐냐? 도대체 뭘 용역을 줬냐? 용역을 받은 그 외주 업체는 어디냐? 이 92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그 2023년은 92억 원이나 외주 용역을 줬는데 2021년, 2022년에는 외주 용역이 겨우 2억이거나 빵원이었습니다. 빵원. 그런데 대기업에서 184억 원을 끌어들인 2023년에는 무려 절반 딱 잘라서 92억 원이 정체불명 용처를 알 수 없는 외주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김예성이라는 사람은 뭐 똑바로 경영을 잘했던 사람이냐?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349억 잔고증명 위조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공범이었습니다. 되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어떤 경제사범들을 붙잡고 보면 딱 한 번만 사기를 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이 정체불명의 기업을 세워가지고 그냥 남의 돈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들였다가 기업은 나 몰라라 하고 삿된 곳에 돈을 쓰는 그런 악덕 기업 오너들의 경우에 대개 경제적 그 사기 행각을 뭐 여러 차례 벌일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렌터카 업체를 들여다보니 누적 손실이 346억, 자산이 556억, 그런데 부채가 이미 1414억. 그래서 이미 자본 잠식이다.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것은 깡통 회사다. 이건 문을 닫아도 진작 닫았어야 될 회사다. 이런 회사에 아까 거론했던 그런 대기업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단돈,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뭉칫돈 함부로 쓰는데 절대 아닙니다. 대기업일수록 1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데가 대기업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50억, 35억, 30억씩 뭉텅이 돈이 턱턱 들어왔다면 대기업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데다가 돈을 집어넣었을까? 현재로서는 이 대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대려면, 최은순 여사에게 줄을 대려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 알고 봤더니 그게 김예성이란 사람이다. 최은순 씨하고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같이 벌받았던 사람이네. 김건희 여사하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동기생이래. 코바나 콘텐츠 감사를 3년 동안 했던 사람이래. 이 사람이 최은순 김건희 모녀의 집사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구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렌터카 회사를 하고 있다네. 근데 이 사람이 투자를 받는데 그래? 그러면 거기다가 뭉칫돈 30억, 35억, 50억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그 92억이 어디로 갔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코바나 콘텐츠가 했다는 그 굵직한 전시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뭐 자쿠메티도 있었고 뭐 야수파 전시도 있었고 그 야수파 전시가 전시 자체는 꽤 괜찮았지만 무려 28개 업체가 협찬을 했다는 건데 그 전시회에 협찬한 그 내역 또 협찬을 전후로 해서 뭔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제 이런 것들도 김건희 특검이 진행됨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모터스 또 뭐 샤넬백을 뭐 받아서 뭐 그걸 뭐 구두하고 다른 백 3개하고 바꿨다더라 뭐 그건 또 그것대로 또 뭐 명태균하고 또 뭘 어찌 했다더라 또 뭐 그건 그것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업으로부터 협찬 받았다더라 코바나 콘텐츠에서 직접 협찬 받았다더라 아니 김예성이라는 사람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184억을 또 받았다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그 용산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리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흥 대통령 리박스쿨이라는 그곳 그 연관 단체를 챙기라고 압력을 가했다라고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그런 요구가 있었다. 작년에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이 리박스쿨 연관 단체 늘봄 학교의 공모 사업 선정 탈락 과정에서 그 글로리 조합이라는 곳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김천홍 교육부 정책관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 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됐는데요. 이건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한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구속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의해서. 그래서 현직일 때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전 대통령인데 전임 대통령 신분으로도 구속이 되고 그래서 현직 신분으로 한 번 전임 신분으로 한 번 2번 구속이 된 유일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민의힘 지지율 어제 20%가 붕괴돼서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19% 어제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전횡에 사죄드린다라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의 문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약속 이런 글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사죄와 혁신의 내용을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는 것을 다음 주 전 당원 투표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뒤에 저희 그 조선닷컴의 독자 댓글을 보니까 그 많은 독자들께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격렬하게 그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비단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됐든 이명박 정권이 됐든 심지어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그 과거로 돌아간 그런 좌파 정권이 됐든 어떤 정권이든 공과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 드러나 있는 말만 보면은 윤 정권 3년을 마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할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권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귀태 정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선을 너무 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은 2022년 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그 국민의 선택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란 특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